박도연은 낡은 은하식당 앞에 서 있었다. 30년 전과 다르지 않은 간판 아래 식당 주인이 떨리는 손으로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어제 누군가 다녀갔어요. 회장님께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아이 신발 한 짝, 오래된 흑백 사진, 그리고 짧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찾고 싶다면 병원 기록을 열어라. 사진을 들여다본 도연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아이 손목에 흐릿한 흉터가 보였다. 민재 설마 너냐? 비서 최세영이 급히 다가왔다. 회장님, 병원 기록실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 병원으로 향했다. 폐쇄된 건물 지하, 먼지가 쌓인 상자 속에서 발견한 응급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환자명 미상 남아. 상태 화상 2에서 3도 보호자 없음. 보증인 서명 P. D. Y. 도연의 손끝이 멈췄다. P. D. Y. 박도윤. 자신의 친동생 이름이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멀리서 검은 SUV 한 대가 서 있다 사라졌다. 최세영이 낮게 속삭였다. 회장님, 누군가 우릴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따라와 봐라. 이번엔 내가 끝까지 간다. 박도연은 하나병원 지하 기록부에서 마지막 박스를 꺼냈다. 카드 뒷면에 흐릿하게 번진 붉은 인주. 보증인 P. D. Y 외부인계. 도연은 낮게 중얼거렸다. 그날 도윤이 있었구나. 최세영이 옆 모니터를 켰다. 폭구된 CCTV 영상은 노이즈로 얼룩져 있었지만 희미한 장면 하나가 남아 있었다.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옷깃을 2번 털고 손목을 쓸어내리는 습관. 담요에 쌓인 아이를 품에 안는 그림자. 최세영은 목소리를 낮췄다. 프레임이 일부러 삭제됐습니다. 단서를 쫓아 도연은 새싹의 집 고아원으로 향했다. 원장 박금옥이 낡은 사진을 내밀었다. 사진 속 작은 아이가 그네에 앉아 있었다. 손목엔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서류상으론 외부 가정에 입양됐어요. 하지만 누군가 뒤에서 움직였어요. 누구입니까? 원장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떨궜다. 돈이면 뭐든 가능했던 시절이었죠. 그날 밤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형, 거기까지 파지 마. 박도윤의 목소리였다. 내가 숨긴 거냐? 형이 먼저 나한테 부탁했잖아. 어떻게든 해보라고. 통화가 끝나자 SUV가 뒤를 밟고 있었다. 최세영이 핸들을 꺾으며 낮게 말했다. 내부에서 새고 있는 겁니다. 도연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좋아.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본사 회의실, 해외펀드 허라이전 대표 앤디 박이 지배구조 캡 변환을 설명하고 있었다. 박도연의 시선은 앤디의 목에 멈췄다. 셔츠 사이로 스치는 얇은 흉터. 도연은 손끝을 움켜쥐며 낮게 중얼거렸다. 불의 자국. 회의가 끝난 뒤 도연은 앤디를 폭도에서 붙잡았다. 우린 언젠가 만났을지도 모르겠군. 앤디는 짧게 웃었다. 만남보다 중요한 건 왜 만나는가죠? 내가 진실을 쥐고 있나? 진실은 늘 흘러나옵니다. 다만 누가 빗장을 잡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때 보안센터에서 경고 알람이 울렸다. 내부 계정 권한 승격 시도, 접속지 부회장실. 최세영이 모니터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회장님, 자료 이동을 준비하는 겁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말했다. 오늘은 막는다. 내일은 증언으로 끝낸다. 이사회 비상회의. 박도윤이 목소리를 높였다. 안건 1. 회장 직무정지 및 비상특위 설치? 박도연이 단호히 맞섰다. 의사진행 발언. 상정 주체의 이해상충을 제기합니다. 최세영이 스크린을 켰다. 내부 자료 유출 경로, 접속 로그, 지문 인증까지 모두 공개됐다.
사회이사들이 웅성였다. 투자자 앤디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불법 취득한 정보로 시작한 개편은 시장에서 할인됩니다. 박도연은 테이블에 병원 카드를 올렸다. 1995년 응급실 보증인 서명 P. D. Y. 다. 박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사회이사 장민호가 발언했다. 부회장은 이해상충으로 표결해서 배제해야 합니다. 결국 정관 23조 긴급 개정안이 통과됐다. 회장과 부회장은 표결에서 제외됐다. 잠시 후 부회장 직무정지와 내부감찰 상정안까지 가결됐다. 박도윤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회사야 살겠지. 하지만 사람은? 박도연이 눈을 마주치며 단호히 답했다. 사람을 살리려고 회사를 세운 거다. 성당에서 마주한 간호사 장윤아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1995년 그날 밤 제가 적어둔 당직 메모예요.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보증인 P. D. Y 별실 전원 기록 삭제 강요. 장윤아가 카세트 테이프를 건넸다. 지직거리는 잡음 속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처리해. 보증은 P. D. Y. 이후 도연은 남촌 서점 팁방에서 운전기사 최만식을 만났다. 그는 낡은 VHS 테이프를 재생했다. 흐릿한 영상 속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아이를 안고 걸어가고 있었다. 형에겐 내가 말할게. 최만식은 조용히 덧붙였다. 하루 뒤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간 여자의 옆얼굴 사모님 젊은 시절과 닮았더군요. 도연의 손이 떨렸다. 휴대폰 알림이 떴다. 내일 오후 20 부속회의실. B. D. Y 본인이 나옵니다. 부속회의실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증언석에 선 박도윤이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그래 맞다. 그날 병원에 갔다. 형은 무너져 있었고 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움직였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전원 지시와 기록 삭제 인정합니까? 박도윤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난 병원 이사장의 지시를 따른 것뿐이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앤디가 들어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의 목에 난 얇은 흉터로 쏠렸다. 앤디는 작은 신발과 사진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걸 제 서랍에서 찾았습니다. 누군가 오래전에 보낸 겁니다. 박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 누구냐? 앤디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답했다. 저는 앤디바. 하지만 민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오늘은 혈연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앤디가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아이를 지운 사람, 기록을 지운 사람, 침묵한 사람. 오늘은 원칙으로 말하겠습니다. 최세영이 복구한 새로운 증거를 띄웠다. 간호조무사 최여정의 가명 사용, 병원 이사장 사택 차량 출입 기록. 박도윤의 입술이 떨렸다. 난 시킨 대로 한 것뿐이야. 박도연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다. 도윤아, 내가 한 건 삭제가 아니라 은폐였다. 앤디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오늘 제 정체는 미루겠습니다. 우선 진실을 바로 세우는 게 먼저니까요. 플래시가 번쩍였다. 기자가 물었다. 대표님, 회장님과 부자 관계가 맞습니까? 앤디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오늘의 답은 하나입니다. 기록을 복원하라. 박도연과 박도윤은 작은 응접실에서 마주 앉았다. 넌 회사를 지켰다고 말하지만 결국 널 지킨 거다. 도윤의 손이 떨렸다. 형은 그때 무너졌어. 난 선택해야 했어. 아이를 잃는 선택은 선택이 아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형이 나한테 말했잖아. 어떻게든 해봐. 난 그 말에 매달렸어. 도연의 눈가가 떨렸다.
과거의 기억이 선명히 겹쳤다. 화재, 병원, 그리고 자신이 던졌던 그 한마디. 그래, 내가 내게 그런 짐을 맡겼구나. 문이 열리고 앤디가 들어왔다. 제가 민재라면.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앤디로 향했다. 그 이름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앤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회사는 정화돼야 합니다. 회장님,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부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내부 감찰을 전면 개방하세요. 도윤이 비웃듯 말했다. 형, 그를 믿을 거야? 박도연은 단호히 대답했다. 믿는 건 사람이 아니라 절차다.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마지막까지 싸워보자. 이게 내 선택이다. 도윤이 나가며 옷깃을 2번 털고 손목을 쓸어내렸다. 박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30년 전 CCTV 속 회색 코트 남자의 습관과 똑같았다. 기자회견장.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박도연은 단상 위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1995년 저는 무너졌고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한 아이의 유년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현장에 웅성거림이 번졌다. 법무팀이 증거를 공개했다. 병원 출입 기록, 고아원 서류, 간호조무사 가명 사용, 병원 이사장의 개입까지. 우리는 오늘 이 기록을 폭언합니다. 박도윤이 별도 브리핑을 열어 반격을 시도했다. 서류는 조작됐다. 형은 모든 걸 나에게 떠넘기려 한다. 그러나 스크린이 바뀌었다. 간호사 장윤아의 화상 증언이 연결된 것이다. 당시 병원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B, T, Y 별실로 옮겨라. 기록은 고의로 지워졌습니다.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바뀌었다. 기자들이 동시에 앤디를 향했다. 대표님, 회장님의 아드님이신가요? 앤디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혈연으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건 과거의 복원입니다. 그 순간 속보가 떴다. 병원 이사장, 간호조무사 체포. 부회장 피서 입건.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말없이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박도연과 앤디가 병원 라운지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사과는 거래가 아니다. 늦었지만 미안하다. 앤디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은 목소리로 탑했다. 용서는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죠. 다만 한 발은 내디뎠네요. 그들 사이 작은 아이 신발이 놓여 있었다. 박도연은 손끝으로 신발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30년 만에 다시 돌아왔구나. 박금옥 원장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건넸다. 길을 잃었을 땐 멈춰서 하늘을 보세요. 길은 위에서부터 보입니다. 도연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늦게라도 옳은 곳으로 돌아오면 길은 열린다는 그 말 이제 믿어야겠네요. 회사 복도를 걷는 도연에게 직원들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 응원합니다. 시장 반응도 달라졌다. 비난 여론은 잦아들었고 회사의 신뢰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최세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 시장도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도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람을 지키는 회사, 회사를 지키는 사람. 그 순서를 잊지 말자. 봄 햇살이 본사 아트리움 유리벽을 가득 채웠다. 전시대 위엔 기록 복원 프로젝트라는 작은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잃어버린 과거를 복사한 문서와 사진들이 조용히 전시되어 있었다. 박도연은 작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아이 신발과 새로 만든 카드가 놓여 있었다. 박민재 잃어버린 시간을 기억합니다. 문이 열리고 앤디가 들어왔다. 잠시 멈춰 선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오늘은 이름을 부르고 싶네요. 도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아버지. 짧은 한마디. 도연의 어깨가 떨렸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으며 서로를 꼭 안았다. 민재야, 이제 다 끝났다. 앤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끝났다는 건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죠. 유리벽 너머 햇살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다. 박도연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울렸다. 사람은 잘못 때문에 끝나지 않는다. 멈추지 않고 돌아오는 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 30년의 침묵 끝에 우리는 서로를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놓쳐서는 안 될 오늘을 이제야 품습니다. 감사합니다.